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 의료 패키지는 이념이랑 상관없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논박을 하는 영상입니다. 본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어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고요. 또 오늘도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의료 이 패키지, 소위 말해서 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밀어붙이는 그 대전제가 뭐냐면 의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건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도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의사 수가 안 부족하다고 하는 의사들의 말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자 그게 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는 거지 의사 수는 1년마다 수천 명씩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필수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의사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의사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약간 좀 이 사태를 더 날카롭게 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의대생 수를 많이 뽑으면은 지방에 의사가 없고 그리고 필수 의료계에 의사가 없고 소아과 의사가 없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의료계에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의 문제다.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의사 수는 지금 부족하지 않다. OECD 평균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수치만 갖고 와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수 대비 평균 의사 수가 별로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 수 대비 평균 의사 수가 높다? 그건 사회주의 국가가 더 많고 북유럽이나 북미나 우리보다 더 많은 의사 수가 더 많다고 하는 국가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한국처럼 못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료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국 예일대 논문에서는 미국이 의사 수를 50년 동안 들여다보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더라 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지금 증원을 안 해도 2030년이 되면 2.4%의 잉여 의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캐나다 국제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 의사 증원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했던 캐나다와 미국,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캐나다 국제 논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늘어난 의사 숫자가 국민의 보건 의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환자들이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접하는 게 여전히 어렵다. 특히 필수 과목의 의사를 지방에서 늘리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가 부족해? 아니에요. 의사는 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의사가 부족하냐? 필수 의료계에서 일하는 의사 그리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한 거지 의사 그 자체가 부족하다.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박하는 자료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뭐가 문제다? 배분의 문제다. 수가를 올려줘라. 지금 원가보다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잖아요. 그래서 비급여 의료를 혼합해서 진찰을 해야 적자를 겨우 벗어나서 병원이 운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또 하려고 하죠? 혼합 진료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적자 구조인데 왜? 원가보다 더 못 받잖아요. 그러면 혼합 진료를 못한다. 그럼 누가 필수 의료계로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논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의사는 돈만 밝힌다. 이런 분들에 대한 논박은 영상 후반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념 무슨 뭐 우파니 좌파니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건 정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상과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인과관계입니다. 상관관계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사상으로 이 현실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는 내용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솔루션이 다른 거예요. 정책도 뭡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옳다고 하는 가치 판단이 끝난 정책을
국민에게 이게 옳습니다. 이게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이게 지금 가치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상과 이념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는 이념적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오른쪽이다, 난 우파다 우파다 하는데 오른쪽에 그냥 오른쪽에 있다고 우파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걸 다른 말로 미국식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이 보수주의는 앞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고, 이게 우파인데 오른쪽에 있다고 우파라고 하면서 오른쪽 정부 윤석열을 지킨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는 것, 이 정책은 옳은 거다, 이건 사상과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으면은 지금 정부에서 의사들을 자꾸 흔들면서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정책들을 미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좋아 보여도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정부가 뭐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또 필수 의료계에 종사했던 의사가 비급여 의료계로 개원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러셀 커크가 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입니다. 이건 얇은데 러셀 커크는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할아버지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보수의 정신이란 책을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번역해서 한국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어떤 정신이 있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보수주의는 첫째, 기독교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학술적 역사학적 팩트입니다. 두 번째,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러면 개인의 자유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은요, 모든 발전된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본질적인 토대적 위치에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걸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권의 핵심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다. 다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고유한 권리와 사유재산은, 그 물질적인 삶은 충돌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부터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좌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소련에 가서 막 찬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하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왜 의사 얘기에다가 사유재산권 얘기를 하냐면, 사유재산권이 있다고 함은 뭘 의미하냐? 재산에 차등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뭡니까? 왼쪽, 오른쪽 있죠? 여기는 미국식 보수주의예요. 미국식 보수주의. 여기는 프랑스식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는 게 해방이다. 여기는 성경적 원리 안에서의 해방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왼쪽은 평등을 중요시하고 오른쪽은 자유를 중요시해.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왼쪽에서 말하는 평등은 결과적 평등입니다. 문정부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보건복지부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의 그 어떤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공공의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의사들의 월급은 300만 원으로 정해놓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옳다라고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떻게 이게 이념과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등은 뭐예요? 미국식 보수주의의 평등은 뭐냐면 결과적 평등이 아니고 뭐예요? 법 앞의 평등입니다. 또 신앞의 동등입니다. 또 기회의 균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의미에서 평등을, 우리는 평등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평등을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왜 얘기했죠? 개인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의 핵심 토대가 사유재산권이다. 근데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개개인마다 능력차가 있다.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재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능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이 책에서도 보수주의 원리를 따지는 책인데 여기에서 좋은 사회가 뭐냐? 능력이 높은 사람과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잘 어우러져 살게 해야 된다. 이게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면요. 각자 능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난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특출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시기심에 의거해서 다 끌어잡고 니는 돈 많이 벌면 안 돼. 니랑 나랑 뭐가 다른데. 신 앞에 동등하죠. 근데 그게 능력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특출난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 제일 잘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억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본연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념적으로 찍어 눌러서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 때 그래서 그게 욕먹고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아니다 이런 5년을 우리가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이념과 별개라고요? 이건 모순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소위 말해서 보수주의, 내가 진짜 오른쪽이다. 그러면 보수주의의 주요 원칙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오른쪽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라고요? 천부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정부가 지켜주는 거다. 그래서 오른쪽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왼쪽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적 역할을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 배출된 대통령은 항상 큰 정부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수십만 명 더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다 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이거 해줄 권리, 너희들이 해외여행 갈 권리,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이러저러한 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비대지일 수밖에 없죠. 왜? 정부가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왼쪽적 사상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져.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안보적인 요소나 또 경부고속도로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경제 자유시장에서 정부는 아예 들어오지 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맥적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죠? 의사는 특출난 사람들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특출나냐? 저도 모르죠. 머리가 좋은 거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은 강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간 거지. 나도 그런 상황 어릴 때부터 교육 제대로 받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뭡니까? 삼성전자 저거 나쁜 거야.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쟤네들은 우리 것을 뺏어갔어. 근데 의사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불만을 표시하거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반영된 어떤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뭐 왼쪽 사상에 경도됐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오른쪽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개인의 자유의 핵심 모토가 뭐라고요? 사유재산권이다.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건 재산이 서로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보세요. 쌍둥이를 내가 부모가 아무리 똑같이 키워도 얘네들이 커서 똑같은 직업에 들어가서 재산이 똑같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려고 국가가 그렇게 노력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서 자기의 기질과 부르심대로 그리고 자기의 소명대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재산의 차등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가 뭐라고요? 특출나게 잘난 놈들이 있고 이건 다른 말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다. 이 엘리트 계층이 있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주장하는 게 보수주의,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좌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정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게 문제의 원인이야. 그리고 이렇게 솔루션이 있어. 얘네들의 방식은 유물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보면은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재가 힘들거든요. 정부가 비대해지면은 중산층이나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서 내 자유가 침해당하고 내 권리가 정부가 좋은 명분은 냅두는데 거기서 내 권리,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이 친구들은 결과적 평등이에요. 의사들만 소위 말해서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의사들만 왜 저렇게 해야 돼? 걔네들은 뭔가 자기들이 잘난 놈처럼 보이네? 물론 여러분 특권의식을 누리면서 어떤 특권 계급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죠. 왜? 법 앞에 평등하고 신 앞에 동등한데 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자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달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뭡니까?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이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왼쪽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마오혁명 때 교수들을 생매장한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죽인다고요. 러시아 소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의 노하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수확량이 늘까? 열심히 고민하고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재량권으로 주어진 재량권으로 열심히 5달란트 남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을마다 이 공산주의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선동해서 죽이거나 시베리아 보내거나. 그게 채 100년도 안 돼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까요? 여기 이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의사들 월급 똑같이 300만 원 선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주요 포인트로 말했던 거 뭐냐면 내가 어떤 이념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간론이 다르다고요. 인간론이. 그러면 오른쪽적 인간론과 왼쪽 인간론이 다른데 여기에서 인간론은 의사가 지방에 안 가요. 필수 의료계에 안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힘으로 통제적으로 여론에 힘입어서 계속 의사를 절대 악으로 하면서 갈라치게 하는, 꼭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집단을 사악하게 몰아놓는 것처럼 지금 구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선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에 안 가? 야, 니네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분배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원가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수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의료사고가 날지라도 형사처벌, 민사처벌 받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그래서 지금 정부가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다 가입해야만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또 논박할 내용이 있지만 일단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니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여러분 의료 서비스는 원래 비싸요.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지금 너무 싸게 누려왔던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라면 5개 이마트에서 사려면 얼마예요? 대형마트에서 신라면 5개짜리 2봉지 사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감기 걸려서 의사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드는 병원비가 신라면 5개보다 싸잖아요 지금.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보험 제도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이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해서 건강보험이 이 지경이 됐다 이게 아니고 원래 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요. 한국은요, 제가 또 헌법책을 꺼내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대생이잖아요 나름. 어제도 새벽에 공부하다가 빡친 게 뭐냐면 이 한국 헌법 자체가 뭐랄까요? 국가 차원에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어떤 서사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았다고 유추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더 교차적으로 쌓여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사를 가거나 병원을 개원하거나 생계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이 인간 본성에 대한 걸 제도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고, 뭡니까?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흘러가게 하는 배분이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찍어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저번 정권에서 300명인가요? 늘리려고 했다. 근데 윤석열이 2,000명 말하니까 이재명은 속으론 쾌재를 부르죠. 민주당은 지금 공천파동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뭡니까? 이재명이 윤석열 응원은 못하니까 뭐라고요? 아, 근데 한 300~400명이 난 것 같아. 400~500명이 난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왼쪽적 세계관의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윤석열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데 왜 정책적으로, 의료 정책적으로 왜 이렇게 왼쪽적인 정책을 급진적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모르고 있거나 두 번째, 윤석열도 알고 있지만 부분적 좌경화가 되었거나. 윤석열이 하는 말이 다 맞다?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다 맞아요? 선거 전에 너 우리 편 맞냐? 내부 분열한다. 그런 얘기 저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편이 이겨야 되니까 이 중차된 사안에서 입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를 주시고 뭡니까? 너 이렇게 저렇게 돈 벌지 마. 이게 아니고 재량권을 줬다는 거예요. 재량권을.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떤 마음의 동기로 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수익이 높아. 남들보다 많이 벌어. 그러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회에 흘러보내게 하는 거. 이것도 자발적으로 세금으로 뜯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오른쪽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아들, 딸이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의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의사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름대로 뭡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핸드폰 끼고 달고 바로 이 호출 오면 달려가고 얘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뉴스에서는 의사, 내 자식들 아니면 내 가족이 정말 나쁜 놈들처럼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울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가족들아, 사실 이게 뉴스에서 말하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필수 의료계는 여기 가면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정당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으려면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해야만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정부가 뜯어놓는다고 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밥그릇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의사수를 그렇게 늘려도 지방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의사수를 늘려도 여러분 2,000명 늘린다고 소아과 막 지원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2,000명 딱 받으면은 저 지방 가겠습니다 이럽니까? 근데 그렇게 억울해하고 얘기 들어보면 얘가 진짜 억울해할 만하고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사에서 안 그치고 계속해서 정부가 비대해지고 정부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과도하게 손을 대는데 통제적인 손을 본다는 거죠. 이쪽 세계관이 아니라 이쪽 세계관에 의거해서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이거다. 이게 다 이념이 바탕된 세계관이 바탕돼서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다 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념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데이터 이렇게 조사하시고 이런 분들 다 나쁜 마음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토대와 이 주류 문화 자체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너무 곁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한국은 그래서 전체주의가 심하다는 게 그거예요. 정부가 마스크 끼라고 하니까 3년 동안 그냥 순종하는 이 자체가 저는 무섭다 이거예요. 이거의 일환으로 얘네들이 또 그런 식으로 일을 벌리고 있다. 근데 오른쪽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자유와 훌륭하게 연설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국정 운영을 다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대통령이 모두 브리핑인가요?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더라고요. 정원수를 늘리는 건 필수 조건이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야, 하여튼 이게 다 이념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다. 정치는 본질이 종교성을 띠고 있다. 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무조건 의사 편이 무조건 맞냐? 제가 뭔데 전문가가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섣부르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제 구독자나 아니면 저와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는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